안녕하세요. 오늘의 사건 분석 시간입니다. 고의정 사건에서 제주동부경찰서가 고의정이 그 제주도 내에서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것을 확인하고도 유족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건 관련된 부분에서 일일이 유가족들한테 그거를 정보를 제공해야 될 어떤 의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어, 제주 경찰의 부실 수사, 말하자면은 관련된 CCTV라든가 아니면은 고의정한테 속아서 엉뚱하게 수사선을 확대하지 못한 점 등등이 문제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맥락에서 고의정이 27, 즉 25일 날 펜션이 들어간 후 거의 2박 3일 동안 시신을 훼손한 후에 어, 나와서 종량제 봉투, 클린하우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거예요. 펜션들이 몰려 있는데 보면은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따로 있죠. 클린하우스라고 하는데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모습이 CCTV에 확인이 됐어요. 이게 결국은 두 군데인데요. 27일 날 나와서 그 펜션에 나와서 종량제 봉투를 한 곳에 버리고 또 500m를 지나서 또 버렸어요. 첫 번째 공간에는 종량제 봉투 2개하고 플라스틱류를 버리고 그 다음에 500m 넘어서는 종량제 봉투 3개와 비닐류를 버렸어요. 제가 추정한 바대로 제주도 내에서는 아마도 관련된 그 옷이라든가 그 피해자분이 입고 있던 옷이라든가 관련된 물품을 버렸을 가능성이 높죠. 저는 소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이 종량제 봉투에 이것은 바로 이제 실크가 소각을 하니까 그것을 노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2, 3일이면 소각이 될 거니까 굳이 자기가 소각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옷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물품들을 잘게 자른 다음에 나눠 담고 종이의 봉투에 버렸다고 하면은 그 범죄는 음, 고의적인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앞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경찰이 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 이, 이 사건이 아니라 그래도 관련 어, 피해자의 유가족들한테 아니면 관련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의무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음,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있지만은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처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그 사건의 윤곽을 잡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곽을 잡기 쉽지 않다는 건 그것이 범인의 수사선, 범인의 용의자선을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최소한 아주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브리핑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우리 경찰이나 수사 당국에는 일정한 어떤 라인,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는 이 정보를 유추해냈니, 또 어떤 이 언론들한테 일부는 또 누구 어떤 형사가 유출도 하고 일부러 유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왜곡되게 유출해서 정보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노출되는 부분은 언론 자유의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족들한테 이런저런 얘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명백한 거는 제주 경찰이 본인들이 무능해서 수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아 맞다. 우리가 사실 했었다. 그리고 근데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변명이고 진짜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증 사건에서 핵심 증거들은 다 유가족들이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특히 인제 제주 동부서에서 특히 이런 뭐 "왜 그걸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뭐 얘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 유람선 타고 그러니까 저기 여객선 타고 바다에 뭐 유기한 부분, 김포 얘기 다 얘기했으면서 결국은 제주도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다 쳐도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사건 재구성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은 의정이 그 안에서 여러 본인이 쇼핑했던 여러 그 약품들이라든가 도구들을 이용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훼손된 부분을 제주도 내에서 어 이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재구성하는 것은 고의정이 어떤 종류의 범죄자인가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게끔 그죠. 사건 재구성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 사건 정보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지 어떤 그 필요성 예를 들면은 어 이 유기의 그 용이성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는 특정 어떤 부분이라든가 물품만 버리고 다음 어떤 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됐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이건 면밀히 심리 범죄 심리적 분석과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재구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뭐 이 클린하우스의 제주도 내에서는 시신이 아니라 범행도구를 버렸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오히려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제주도 안에서는 들키기 쉬우니까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소지품이라든가 옷 같은 거에 피가 묻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거는 들키면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범죄 재구성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어 지금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사체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어 특정하게 아주 그 정교하게 옷가지라든가 소지품에는 이 훼손된 그 이 피해자의 피를 남기지 않고 그 말하자면 깨끗이 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적이 남지 않는 뭐 락스라든가 이런 거 다 삭았을 테니까 그 상한 상태에서 그것은 그냥 그걸 빨고 처리한 상태에서 그냥 뭐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시신에 인제 그 이 바다에는 쉽게 인제 그 어류들이라든가 폐류들이라든가 아니면 바다 위에서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시신의 부위만을 처리해서 찾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말하자면 소리가 나고 뭔가 좀 훼손하기 어려운 뼈 부위라든가 머리 같은 부위는 본인의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김포주로 가서
뭐 전기 도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훼손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분명한 것은 이 고의적인 머릿속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나름대로의 범죄 패스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 놓을 수 있고 실행하고 실행을 완수하고 그 과정에 가짜 문자도 보내고 또 본인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상당히 꺼리낌 없이 움직이고 과감하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것만 봐도 사실은 고의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경계성 인격 장애가 존재하고 또 흔히 말하는 편집증적 인격 장애가 존재하고 그 어느 부분 뭐 정동 장애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신문할 것인가 그럼으로써 자백을 받아낼 것인가에 도구로 기본 데이터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순서 그리고 어떤 부분 그리고 세탁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리고 약간 좀 힘겨워 보인다. 즉 쓰레기 봉투 3개, 2개, 3개를 버리고 이렇게 옮기는데 좀 힘겨워 보인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류는 뭘까? 즉 종량제 봉투 2개와 약간 플라스틱류라고 하면은 일종의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래도 간이 의자 같은 거죠. 우리가 밭에서 일할 때 잠깐 그 간이 의자 같은 거죠. 거기에도 피가 묻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훼손하는 보조 도구들도 거기에 있던 펜션에 있던 거라든가 아니면 자기 차에 있던 걸 가져와서 그것을 조각 내서 버렸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들린 것은 대체적으로 옷가지일 수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조금 무거워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글쎄 옷가지만으로 무거워 보일 수 있는가? 그럼 그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태의 다른 부분들 근데 시신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신을 거기다가 버린다는 것은 본인이 계획한 부분하고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제 관련된 그 펜션 안에서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라든가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가깝다고 보는 거죠. 나무판 같은 거고. 그럼 나무판 같은 경우라고 보면은 이것은 애초에 펜션 안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재구성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종량제 봉투를 버리면서 어 본인이 착용한 스카프 냄새를 맡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인제 본인이 그 행위를 하면서 입었을 수 있는 아니면 처리할 때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거기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그거는 세탁해서 버렸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스카프를 냄새를 맡았다라고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이 시신을 훼손할 때 방독면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마스크를 쓰고 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스크를 쓰고 했을 수 있다. 그런데 스카프 냄새를 맡는다. 그럼 이 사람의 코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 각성 반응, 각성 위치 포인트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스카프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은 스카프를 매고 했다? 매고 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스카프는 자기한테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스카프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제 다른 어떤 뭐 이 옷이나 이제 보호 장구보다는 그걸 빼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빼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거 자체는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즉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이코패스들을 그 면담할 때는 주요한 각성 포인트를 먼저 즉 미세 행동을 먼저 파악하고 각성 포인트를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데에 자극을 받는 어떤 감각에 그리고 어떤
어떤 미행동에서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들이 있는가, 특이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의 행동의 전환점과 특이점들을 통해서 어 신문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거지. 그냥 무작정 뭐 흔히 말하는 뭐 이 뭐 "야 너 잘났어, 잘났어." 이런 식으로의 그 소위 말하는 면담, 그건 뭐 웃기는 소리죠.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히 구조화된 인지 면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은 FBI의 교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초기에 제가 인제 뭐 제주도 프로파일러들이 5명 투입됐다고 해서 했는데, 걱정했던 거는 그냥 어설프게 접근해 갖고 어 고의정한테 "전략만 노출한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들이 별거 아닌 놈들이다."라고 하는 우스운 것만 노출시켜 걱정이 됐는데,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간을 두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상태고,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어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 말하자면 아이는 건너방에 있었는지, 시신을 훼손할 때 아이는 어디 있는지, 이 범행을 할 때 아이는 어떻게 그 배치를 했는지, 그한테 어떤 뭐 게임을 하게 했는지, 귀를 막게 했는지, 아니면 그걸 보게 했는지, 이 등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한 이동할 때에 아이한테 한 말, 그리고 어 이 피해자한테 한 말이나 행동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구성,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제주도 내에서 어떤 걸 벌였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합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킬 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존재들은 반드시 심리적으로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좀 이 그 사람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수사관이나 프로파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검찰에서 지금 사실 크게 진척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일하고 와서 뭐 딱히 특별한 게 없거든요.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한 거 이미 다 했고, 물론 다른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는 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미 실패한 프로파일 면담이라든가 인지 면담이 실패했다고 하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처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재판에서 최고형을 나오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자, 오늘의 사건 모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